사과문 전문을 살펴보면 이강인은 SNS를 통해 이렇게 사과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강인입니다. 지난 아시안컵 4강전을 앞두고 손흥민 형과 언쟁을 벌였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언제나 저희 대표팀을 응원해주시는 축구 팬들께 큰 실망을 끼쳐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앞장서서 형들의 말을 잘 따랐어야 했는데 축구 팬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저에게 실망하셨을 많은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축구 팬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시는 관심과 기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형들을 도와서 보다 더 좋은 선수, 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디스패치의 보도에 따르면 대표팀 관계자 등을 인용해 손흥민이 요르단전 전날 이강인에게 폭행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대표팀은 6일 요르단과 준결승을 하루 앞두고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앞선 연습에서도 손발이 안 맞아 분위기가 무거웠던 대표팀은 이날 저녁 식사를 통해 전의를 다지고 단합을 도모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이강인, 설영우, 정우영 등은 한참이 지나도 식당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셋은 그 시각 플레이룸에서 탁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플레이룸은 식당과 붙어있는 휴게 공간으로 탁구대 등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대표팀이 저녁을 먹는 동안 플레이룸에서는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결국 한 고참 선수가 참다 못해 이들을 불렀고 손흥민도 전지 훈련 왔냐? 경기에 집중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이강인은 저녁에 탁구를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냐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싸움은 순식간에 불이 붙었습니다. 손흥민이 이강인의 목덜미를 잡았고 이강인은 손흥민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손흥민은 피할 겨를도 없이 그대로 얼굴을 맞았습니다. 경호원이 둘을 뜯어말렸고 이 과정에서 손흥민의 손가락이 옷에 걸려 탈구됐습니다. 손흥민은 먼저 화를 가라앉히고 이강인을 찾아갔습니다. 내일 경기에 집중하자며 손을 내밀었고 이강인도 미안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진습니다. 둘의 화해에도 내용은 계속됐습니다. 이강인의 돌발 행동에 지쳐있던 일부 선수는 준결승 당일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찾아가 이강인을 선발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클린스만 감독은 자신의 황태자였던 이강인을 내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강인은 내가 써야 하는 선수라며 선발로 이강인을 내보냈습니다. 먼저 이강인 선수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라며 사과했습니다. 이어 이강인 선수는 자신이 분쟁의 중심에 있었기에 구체적인 경위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사과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라고 사과문을 게재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강인 측은 그렇지만 금일자 디스패치 기사 등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라며 이에 부득이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의 목덜미를 잡았을 때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가 탁구를 칠 당시에는 고참급 선수들도 함께 있었고 탁구는 그날 이전에도 항상 쳐오던 것이었습니다 라며 탁구 사건이 고참과 어린 선수 간의 불화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인 측은 이외 내용에 대해 추가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선배에게 대들었다는 것은 한국 문화에서는 절대 말이 안 되는 사항이고 그 대상자가 손흥민이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사항입니다. 다행스럽게 주먹을 휘두르는 물리적인 폭력은 없었다고 합니다만 이제는 입장문뿐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했으리라 믿습니다. 축협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적절한 징계가 내려지길 바랍니다. 준결승전 전날 4분까지 일어난 한국은 결국 요르단의 유효 슈팅 하나 없는 졸전을 거듭한 끝에 0대2로 완패, 4강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에 사령탑 클린스만 감독을 향해 경기 운영은커녕 내부 단속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아시아 축구 연맹의 기록에 따르면 손흥민은 요르단전에서 대표팀 동료들을 향해 34차례 볼을 패스했습니다. 손흥민이 가장 많이 패스한 팀 동료는 이강인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이강인에게 10차례 볼을 내줬고 요르단과의 4강전에서 이강인은 황인범과 함께 손흥민으로부터 가장 많은 패스를 받은 선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흥민은 전반전 동안 이강인에게 한 차례 패스를 했지만 후반전에는 요르단 진영 곳곳에서 이강인에게 볼을 전달하며 공격을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반전 동안 팀 동료들에게 전달한 패스가
7차례에 불과하며 요르단 수비진 사이에서 다소 고립된 모습을 보였던 손흥민은 후반전 동안 패스 횟수가 크게 증가했고 이강인을 향한 패스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강인은 요르단전에서 55차례 대표팀 동료들에게 패스를 했습니다. 전반전 동안 손흥민에게 한 차례도 패스하지 않았던 이강인은 후반전에는 손흥민에게 3차례 볼을 내줬지만 페널티 에어리어 부근에서의 패스는 한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경기장 곳곳에서 이강인에게 볼을 전달했던 손흥민과 달리 이강인은 손흥민을 향한 패스에 있습니다. 손흥민은 요르단과의 아시안컵 4강전에서 출전한 선수 중 이강인에게 가장 많이 볼을 전달했습니다. 골키퍼 조현우를 제외하면 요르단전에 선발 출전한 선수 중 이강인이 가장 적게 패스를 한 동료가 손흥민이었습니다. 축구대표팀의 주장 손흥민은 요르단과의 경기를 하루 앞두고 이강인과 주먹 다짐을 펼쳤지만 경기 중에는 이강인과의 연계 플레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과 아시안컵 4강전을 치른 요르단은 한국을 상대로 경기 초반부터 정면 대결을 펼쳤고 최종 수비 라인을 하프라인 부근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요르단 수비 뒷공간이 충분했던 경기에서 이강인의 패스와 손흥민의 침투가 효과를 발휘했다면 경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지만 한국은 무기력한 경기 끝에 유효 슈팅도 없이 패배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다만 축구팬들은 이강인, 손흥민 하극상 사건에 대해 이강인 선수의 잘못이 크지만 어린 선수고 문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교육이 필수인 점은 동의하고 제대로 사과하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축구협회의 이번 처사는 굉장히 한국 축구에 더 큰 실망감과 문제임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등이 대표적이고 한국을 대표하는 축구 국가대표팀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축구협회가 오히려 자신들의 보호를 위해 이를 키우고 있는 형국이 더욱 비참한 한국 축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클린스만, 정몽규 사태에 대해선 일절 인터뷰 없이 시간만 지연시키다가 갑자기 손흥민, 이강인 사건은 영국의 유명 찌라시 더선의 보도에 맞다고 2시간 만에 보도를 확대해버리는 형국입니다. 선수 보호 차원 및 선수들과의 상의도 없이 그냥 저질러버리는 축구협회의 형국에 누가 이제 한국 대표팀에 대한 존중감과 태극기의 무게를 이해하겠냐는 것입니다. 일단 무조건 이강인 선수가 대가리 박아야 할 상황은 맞으나 축협이라는 곳도 똑같고 더 나쁜 놈들이라는 것입니다. 지키고 보호하고 잘 관리하고 징계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재발 방지를 위한 생각은 안 하고 막 더 떠벌려서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만드는 축구협회에 다들 분노가 넘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클린스만의 앞선 브라질 월드컵에서 미국 대표팀을 16강으로 이끌었지만 선수들의 포지션 이탈, 전설적인 선수 랜던 도노반의 2014년 월드컵 대표팀 제외 논란, 비난을 회피하는 경향 등으로 인해 이기주의적인 감독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해임되었고 동기부여, 강연과 요가 수업은 물론 다양한 전술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했지만 금세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미국 MBC 스포츠 소속이었던 카일 마르티노는 선수들의 불만을 듣고 대표팀의 훈련을 지켜본 후 혹독한 평가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본 훈련 세션은 구조화 그 자체였습니다. 훈련은 엉망진창이었던 이해가 되지 않았으며 주말을 위한 팀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은 경기 당일까지 자신이 어떤 포지션을 맡아야 할지 몰랐어요. 정말 엉망이었죠. 바이에르 뮌헨에 충실한 선수였던 필립 람이 자신의 자서전에서 클린스만 감독의 짧은 재임 시절에 대해 쓴 다음과 같은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체력 훈련만 했고 전술적인 부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경기 전에 모여서 어떻게 경기할지를 논의하는 것은 선수들의 몫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